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권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물건 유형별 기대이율 산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럼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개요, 그리고 국내의 선행 연구, 기준율표의 변천, 기대이율 적용 현황과 실태, 기대이율 적용의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제언입니다. 먼저 연구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기대이율을 적용할 때 바로 이 기대이율을 결정을 한 시점에서 과거 시점인 기간 A에서부터 분석을 하고 이때 결정된 기대이율을 기간 B인 미래 기간에 적용하면서 기대이율과 시장 상황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에 대해서 소송 감정 평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이러한 점에서 연구 보고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대율의 산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을 기대율로 곱해서 산정한 금액에 계속해서 임대차하는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산식을 변형을 해서 기대율 값을 기초가액과 그리고 순임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보침상에서의 기대율 적용 기준율표입니다. 보시면은 2003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2018년, 2016년도에 실시한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보침의 개정을 통해서 기대율 기준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시면은 이용 상황과 이용 정도 그리고 지역 세분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서 상업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공업용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농지에서는 순수 농경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농지에서 위치적 요소를 반영을 하여 도시근교 및 기타 농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율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도와 2018년도를 보시면은 이율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적산법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기대율 중심의 연구 보고서도 있어 왔습니다만 2000년대 초부터 이재우, 이영호 외 등이 대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국외 참고 자료로서는 일본의 일세 부동산 감정사회의 도쿄도 기대이율을 참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계속 임대료 평가 방법인 이율법의 자료로서 3년마다 도쿄도 23구의 상업지, 주택지의 평균 지대와 기대이율을 조사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6년도와 2021년도 사이에서 기대이율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사 건수인데요. 보시면은 전체 도쿄도의 필지를 감안하고 보셨을 때 주택지 350건, 상업지 130건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임대료 및 사용료 목적의 평가 건수 변화입니다. 개인 사무소와 중소형 법인의 경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대형 법인의 경우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송평가 부분이 전례자료로서 등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기대율 관련해서 소송감정평가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으로는 개인사무소가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경력을 보시면 10년에서 15년이 가장 많았고 소송 감정평가 경력으로는 5년에서 10년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 이율 범위와 시장과의 적합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율표 형식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정 주기에 있어서는 기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 기대율 변화가 그럼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변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시장 상황이 기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에서는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율이 현재의 이율표와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 시장 현황 및 기대 이율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검토 산식을 보시면은 매매 가격, 전세 보증금,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토대로 그 산식을 도출하였습니다. 검토 시사점을 보시면은 분석 기간의 경우 2014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바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대율 수치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천, 광주, 대전, 전남이 지침보다 높게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 주택 유병이 지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상승을 할 것으로 계속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격 및 임대료에도 시간차를 두고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기대율 검토 산식입니다. 순영업소득, 그리고 소득 수익률, 그리고 기타 수입 비중, 운영 경비 비중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 시계열을 토대로 검토 산식을 도출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소득 수익률의 추세를 보면 2013년 대비해서 2021년 모든 지역에서 모든 유형의 기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3분기의 경우 조세 공과금의 납부가 많기 때문에 영업 경비가 높게 나타나는 계절성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기대율 차이를 살펴보면 업무시설에서는 지침 범위 내 이율 범위가 나타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지침보다 낮은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공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 내에 공개된 임대조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검토 시사점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례 자료를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분석치가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초 가격의 경우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침이 나타난 그러한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검토 산식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시장 현실화율을 토대로 해서 검토 산식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때 시사점으로는 농지만의 임대료 특성이 가장 큰 특징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에 대한 차등 적용이 일어나고 있고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과 경제 요인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율 역시 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도 및 방법적 측면에서 개선 고려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현재의 기준율표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연구 보고서는 통계 시계열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통계 수치 발표 주기마다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무료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대율 적용 참고 자료로서 시장금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 초반에 일어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급증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2021년 중반서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기대율 검토값과 CD금리 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CD금리의 시계열과 보았을 때 어떠한 프리미엄 격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격차 최소와 격차 최대값을 보시면은 부동산원과 KB 상에서의 그 기대율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임대료 공개 자료를 활용을 해서 기대율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현재 그 산업단지 내에서의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그리고 임대 면적을 살펴보실 수 있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장에 대해서 특화된 매물을 제공하고 있는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 임대료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기대이율 적용 기준이율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나리오는 3가지의 경우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과거의 분석치를 높게 반영한 케이스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분석치와 설문조사 의견을 동일하게 50%씩 동일 비중으로 반영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설문조사 의견을 70%로 높게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사의 현장 경험과 미래 예측을 높게 반영해서 도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시나리오별 기대이율 제한 및 비교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앞서 나왔던 표에 비해서 약간 낮은 경우로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 이율 범위가 시나리오 1과 2에 비해서 넓게 그 폭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그 시나리오 3 경우에서 그 이율 범위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역시 앞서 주택 유형과 동일한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3에서 기대 이율의 범위가 앞에 나와 있는 분석치를 반영한 경우와 비교를 하였을 때 그 이율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업용 업무 시설의 경우 기대 이율 제한 시나리오 1, 2, 3에서 보실 때 그 이율의 하단치 부분이 바로 광역시와 기타 시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소규모, 중대형, 집합상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기대율로 제한을 하였는데, 보시면 이 시나리오 3에서 바로 이율치의 하단값들의 범위를 보시면은 모두 다 설문조사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의 이율 범위가 높고, 그리고 그 범위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업용의 경우는 기타 전례 자료를 포함한 경우에 기대율 제한이 상당히 좀 다른 기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케이스가 바로 전례 자료가 경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는 도시 근교와 기타로 구분을 해서 설문조사를 반영하였을 때 큰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목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목 같은 경우 전과 답을 보셨을 때 그 평균 기대이율 값이 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제언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종합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토보침과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특히 상단에서의 그 기대이율 값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기대율의 하단과 그리고 상단에서 좀 넓어지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시설의 경우는 최근에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규모나 집합 상가에서 그 기대율에 있어서 낮게 나타난 경향들이 있어서요. 이를 반영을 하였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떤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8%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순수 농경지나 도시 근교로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로 보고 그 대신 현재 보고 있는 이 1% 이내보다는 전체적으로 3% 이내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 토보친상에서 삭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유형인데,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이 뭐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아파트형 공장을 만약에 신설을 다시 참고를 하였을 때 어떤 가격이 나올까, 어떤 이율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이것을 뭐 다시 다 산입을 하자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서의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